오늘은 보수하고 진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냐? 진보는 뭔가 진취적일 것 같고, 보수는 뭔가 답답한 느낌 들고 어휘에서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말 속에 정치적인 의미로 들어가면은 이 보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냐 하면은 어, 이 사회 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보면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진보를 좌파라 그러고 보수를 우파라 고 그렇게 칭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조금씩 그 성향이 틀려 적용되는 게 보면은. 근데 이 우파 같은 경우에는 보수라 그랬잖아요. 좌파 같은 경우에는 진보라 그랬고, 그리고는 이 보수의 정치적 이념을 따르는 당은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고, 그 다음에는 또 진보의 진보의 정치적 이념을 따르는 쪽은 좌파라 그래요. 그래서 뭐 좌파계, 우파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진보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진보당, 진보당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당이 꽤 많더라고. 뭐 국민의당도 있어. 나는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인 줄 알고 항상 내가 국민의당 이랬는데, 국민의당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크게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다음번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축인 우파의 주축인 국민의힘, 좌파의 주축인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 우파가 보수주의 이념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다 사회 체제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그 사회 체제를 어떤 식으로 하냐 보면은 어, 기존의 것을 좀 유지를 하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가지고는 발전을 시킨다는 거지. 경제적인 거, 그 다음번에는 이런 뭐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변해야 할 그냥 문화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많이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변화를 좀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그러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는 뭐 경제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는 보수주의는 자유를 추구를 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 거는 경제적인 관념, 요것만 생각을 하잖아. 그랬을 때 보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를 하는 게 주고, 그다음에 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보수하고는 반대적인 거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꿀 거면 확 바꾸자. 뭐 이런 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속에서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추구한다 그러고, 경제적으로는 음, 평등을 추구하는 거야. 평등. 이 보수 나는 처음에는 약간 중도파에서 어, 좌파 쪽으로 약간 기울었던, 왜 이 좀 진보주의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확 바꾼다, 뭐 변형을 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고리타분한 그런 문화적인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좀 확 바꾸자, 바꿀 건 확 바꾸고 그 다음에는 좀 더디게 갈 건 더디게 가자,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은 약간 중도에서 나는 좌파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얘들이 추구하는 데 보면은 경제적 평등, 이걸 또 추구를 하는 거야. 진보는 경제적 평등. 그러면은 이 경제적 평등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윗물 캐서 아랫물 막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거두고 그다음에는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 좀 분배식으로 나눠주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적게 낼 수도 있겠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사실 뭐 음, 경제력이 좀 풍부한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고 그다음번에는 경제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세금을 좀 적게 내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프로테이스라는 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거야.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아무튼 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내가 다음번에 또 그 예를 들어 가지고는 이 진보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적 평등이 조금 약간 많이 위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할게요. 다음번에. 그리고는 얘들이 이야기하는 이 상대성 자율성 이렇게 이걸 또 들여다보면 뭐냐면 내로남불이 또 있는 거야. 그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런 그게 좀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하면은 러브고 너가 하면은 뭐 불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상대성 자율성의 이 상대적 자율성이란 말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음, 보수 그다음에 진보 그러면은 진보는 좌파 그다음에는 보수는 우파 그러면은 우파에는 무슨 당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 그러면 국민의힘은 로고 색상이 어떤 색이다 빨강색 그리고는 진보는 우리나라의 좌파 어, 추구하고 있는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로고 색깔은 파랑색. 한 번씩 보면은 예전에는 파랑색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보라색, 그다음에 파랑색, 약간 뭐 청록색인가 뭐 그렇게 계열을 사용을 하더라고. 그리고 완전 파랑색은 뭐 조국 혁신당인가 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조국 혁신당도 진보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죠. 조국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는 만든 당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수는 진보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체제를 기존 것을 좀 유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경제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는 자율성을 좀 추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는 진보 같은 경우에는 좌파 좌파를 진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변혁을 두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는 평등을 좀 추구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 평등은 뭐 인물캐서 하렘을 막는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보 보수주의 이렇게 알아봤는데 내가 봐서는 진보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는 보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어, 이 보수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고 진보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은 우리 위에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도 사회주의라고 일명 이야기하거든. 거긴 상김시의 독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북한도 보면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보면은 그러면은 북한도 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냐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권을 잡으면은 통일을 외쳤거든. 김대중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노무현, 김대중 때는 햇볕 정책, 그 다음번에는 노무현 때는 금강산
관광 뭐 개발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러고는 햇볕 정책도 무산됐죠. 그리고는 금강산 관광 그것도 한국 사람 가가지고는 주고 들어왔죠. 관광하다가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이러면서 그 개성공단 그러니까 개성에 우리나라 공장이 가가지고는 차린 거예요. 그런데 뭐 또 틀어져 가지고는 그것도 무산돼 버렸죠. 그리고는 노무현 아니고 문재인 때 같은 경우에 대화로 평화통일 그 역시 또 뭐 핵폭이 그 존재하에 가지고 대화로 평화통일을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핵포기 안 하고 그러고는 결국에는 그 대화로 평화통일도 그냥 모든 것이 무산되듯이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래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리 쪽에서 너무 북한에 뭐 매달리듯이 그러는 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의 체제로 가도 된다. 그 다음번에는 그쪽에 있는 뭐 김정은 그런 김씨 세력이 이 한반도를 통치를 해도 된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항상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변혁적인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게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